자, 이제 원자, 전자 얘기를 다 지금 한 거야, 사실은.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반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때 쉬는 시간만 되면 눈이 바짝바짝하고 그냥 수업만 시작하면 갑자기 확 그냥 이 눈빛이 죽는 이유가 뭘까? 나도 그랬을 거야, 그지? 그랬겠지? 그지? 나도 그랬을 거야. 그때도 그런 거 있잖아. 그때도 선생님들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저 한심한 새끼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 때는 너희들은 때리진 않잖아, 학교에서. 때리니? 학교에서 이렇게 메타작을 하니? 맞아본 적 있냐 혹시 너? 그래? 여기 때리는 학교, 저기는 안 때리는 학교 그런 거야? 저도 맞았는데. 너는 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지수 맞아본 적 없지? 네. 아, 그렇지. 그 수학생 때리잖아. 어디서? 저기 기적? 뭐 공식장film? 우리 때는 그냥 우리는 모의고사를 매달 봤거든, 매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3 되기, 그러니까 우리 고2 때도 거의 매달 봤던 것 같아, 모의고사를. 매달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한 300점을 받았어. 그 2월, 4월 달에 갔는데 모의고사 어려울 때 270점을 받았다? 그럼 30대를 맞고 시작하는 거야. 그냥 항상 그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뭐 전국 수석이 나오는 거야. 니들부터 맞으면 공부하게 될 거야. 안 맞아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요새 애들은 보니까. 그리고 너네 어머니도 오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교는 새벽 1시까지 자율학습을 했어. 우리 학교가 그렇게 이렇게 뭐 교통편이 좋은 학교가 아니었거든? 되게 시골 외곽지에 있는 학교였는데, 새벽 1시까지 전 교생이 다 남아가지고 자습을 했어. 근데 교실도 아니야. 그 면학당이라고 그 지하실을 만드는데, 지하실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지하실 통째로 그냥 독서실을 만들었어. 진짜 다 요만한 책상에 다 앉아가지고 뭐 1, 2, 3학년 전체가 다 앉아가지고 거기서 새벽 1시까지 자습을 했어. 그렇게 시켰는데 그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뭐 졸으면 막 뒤에서 막 대가리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다 공부 잘할 수 있어.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육해공군, 경찰대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재수, 삼수까지 포함해서 28명을 보냈어. 우리 내 기수가. 그런 학교 나왔습니다. 나는 연대랑 상한학교 2개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애들 몇 명 있었거든. 근데 실제로 정확한 인원은 28명이 아닐 거야. 내 자랑 잠깐 했어요. 그런 표정 한 짓지 말았어. 그래, 씨. 자, 봅시다. 44페이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156등 한 애가, 156등 정도 했던 애가 제주대학교 의대에 들어갔어. 근데 우리 때가 제주대학교 의대 1기거든, 1기? 그래가지고 되게 약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로 걔가 정확하게 내가 졸업 등수가 156등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정확하게. 156등이었던 애가 제주대 의대를 들어갈 정도였어, 그때 당시. 그렇게 맞으면서 맨날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 씨. 와. 그러니까 니들 뭐 우리 학교가 그때 너희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오래된 고시장 얘기 같은데 1998년도에는 KBS 스페셜이라는 혹시 다큐멘터리 아니? 지금도 하고 있어. KBS 스페셜은 매주 일요일날 9시인가에 KBS 1TV에서 하는 건데 거기 우리 학교가 나갔었어. 왜 저 학교는 계속 전국 수석을 3년 동안 배출하고 있나 수능에서. 근데 막 그 영상을 보면 우리들 진짜 경악을 했지. 뭐 거기서 나온 건 막 수능과 입시에 최적화된 아이들이 뭐 창의력을 길러주고 뭐 개소리였거든. 전혀 나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냥 공부 안 하면 맞았고 시험 보면 맞았고 새벽 1시까지 잡아뒀고 딱 요거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못할 수가 있겠냐? 근데 그 KBS 채널 다 뭐 우리 동문들이 그걸 보고 나서 다들 막 경악을 금치 못하고 저런 거짓말, 방송 믿을 게 못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 그렇습니다. 자, 44페이지 화학 결합의 원리. 자, 끝! 화학 결합의 원리 뭐다? 원자과 전자를 0개를 만들게 한다. 최외각 전자를 8개로 만든다. 이게 끝이야. 화학 결합은 이게 끝이야.
그냥 요거는 이꼴 이거야. 원자가 자 최외각 전자를 8개로 만든다. 요거 하나로 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 자, 봐봐. 그래서 처음에 뭐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결합이 두 가지를 배우는데 처음에 이제 먼저 배우는 게 공유 결합이고 두 번째가 이온 결합이야. 자, 요 두 개도 결국엔 뭐냐면은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최외각 전자를 8개를 만드는 거고 이온끼리 만나는데 얘에서 남는 이온과 얘에서 모자란 이온을 딱 잘 맞춰가지고 결합시키는 게 이온 결합이야. 시험 문제 내가 이온 결합 맞았었어요. 잘못 썼네. 이온 결합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보면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할 때 알칼리 금속은 하나 다 해줬는데 할로젠 그냥 이렇게 알면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갔잖아. 이게 좀 그런 느낌이야. 이온 결합이 좀 알칼리 금속 결합 같이 굉장히 특징들이 딱딱딱딱 떨어지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봐. 그런데 공유 결합은 뭐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고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문제를 내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이제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이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탄소 화합물이라든가 이런 거 뭐 교소 화합물 이런 걸 만들 때는 거의 대부분 우리 생명체는 공유 결합 물질로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요게 지금 우리 3대 영양소잖아. 이 3대 영양소가 다 공유 결합 물질이야. 그래가지고 공유 결합을 나중에 좀 심각하게 알아둬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 이 화학 결합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사이드적인 느낌이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고. 자, 첫 번째 비활성 기체라는 게 있습니다. 비활성 기체. 얘네들 화학 결합 안 하는 애들 몇 쪽 원소들? 18쪽 원소들. 헬륨, 아르곤, 네온 이런 애들. 걔네들 뭐야? 아무것도 절대로 반응을 안 해. 뭔 짓을 해도 반응 안 해. 자기 자신 자체로 안정하고 그러는데 뭔 반응을 하고 뭘 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요. 걔네들을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비활성 기체라고 해. 자, 우리가 여기서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자, 비활성 기체의 원자가 전자, 그러니까 최외각 전자는 몇 개야? 헬륨만 2개고 나머지는 다 8개야.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는 헬륨을 제외하고는 헬륨은 2개고 나머지들은 총 8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렇잖아. 그러면 안정한 상태잖아.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은 자, 이 종이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전자 배치 나와 있는 종이 한번 봐봐. 거기 보면은 이거요. 전자 배치 보면은 자, 헬륨, 네온, 아르곤 이게 안정된 상태인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 비활성 기체라고 하고 안정된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 표현. 최외각 전자를 8개로 만들게끔 하는 것이 화학 결합이라면은 얘네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봐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라고 말을 바꿔도 되잖아. 비활성 기체가 최외각 전자가 8개인 거니까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거야. 자, 봐봐. 자, 2번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보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 안정해진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 원자과 전자 연계 내지는 최외각 전자를 8개로 만드는 결합을 한다라는 것을 말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요것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서 비활성 기체라는 것은 결국 18쪽 원소고 그 18쪽 원소와 동일한 어떤 화학적 원자 구조, 전자 배치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화학 결합이다. 이 얘기야. 자, 화학 결합 형성되는 까닭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자, 요거 지금 글씨 써져 있는 거 지금부터 요거 좀 보면 돼. 자, 밑에 보면은 이온 결합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온 결합. 이제 지금 이온 결합부터 하고 공유 결합을 할 텐데, 자, 여기 교재에서는 44페이지, 45페이지, 46, 47페이지가 다 들어가 있어. 자, 44에서 45페이지는 이온 결합이 왜 형성이 되는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가 되어 있고, 공유 결합도 마찬가지. 그 다음은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공유 결합 물질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걸 잘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다 쓰는 거는. 자, 이온 결합 먼저야.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온 결합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은 이온 결합은 무조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 그리고 이온 결합은 전자를 주는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전자를 어떤 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돼. 가장 대표적인 거 NaCl 한번 볼게. 자, NaCl 한번 볼게. Na는 나트륨이고 대표적인 3주기의 1족 원소지. 알칼리 금속이야. 따라서 최외곽 전자가 한 개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뭐 안쪽에 8개가 또 있겠지. 염소 같은 경우는 3주기의 마지막 할로젠이야. 17족 원소야. 자, 최외곽 전자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나트륨 이온으로 존재하고 얘는 염소 이온으로 존재를 하는 게 보통이야. 그런데 얘네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 상태로는 원자의 그 자체의 안정성만으로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이기는 하지만 전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야. 전기적으로.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얘 하나 떨어뜨려 놔야 되고 얘는 어디선가 뭔가 하나 지금 전자를 받아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야, 우리 둘이 붙어 있으면은 야 너가 요거 하나 가져가면은 딱딱 안정이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붙어 있는 게 바로 이온 결합이야. 그래서 얘가 두 개가 만난 거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NaCl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속에는 분자라는 게 없어.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은 그 안에 금속 원소가 있기 때문에 분자라고 하지 않아. 분자는 뭐냐면 그거 하나만 갖고 이렇게 떨어져 나다니는 게 우리 분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분자가 있어. 수소나 이런 것들 분자가 있는데 자, 금속은 있잖아. 다 뭉쳐있지 이렇게. 야, 여기서 분자가 어디 있어? 분자가 뭐야? 거기서 분자에 해당하는 게 뭐냐고. 없어. 다 뭉쳐있기 때문에 얘네들 분자라고 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금속 원자들은 분자라고 하지 않아. 분자라는 게 없어. 그럼 얘는 금속 원소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도 분자가 존재하지는 않아. 얘네들은 분자라고 하진 않는다고. 이건 화학에서 제일 첫 장에 배우는 거야. 분자가 뭡니까? 이런 거. 물질은 원소, 뭐 양이온, 음이온, 그리고 뭐 원자, 분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제일 처음 나오게 될 거야. 화학원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났기 때문에 이 NaCl도 분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만난다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Na 하나 분자 하나 Cl 분자 하나 따로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건 아니고 왕창 모여있지. 그렇게 왕창 모여있는 게 뭐야? 그냥 소금이야, 소금. NaCl 소금이라고. 그럼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봐봐. 얘를 여기다 준 상태에서 딱딱딱 모여있는 거야. 그런 상태로 딱딱 모여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봐봐. 뒷장에 보자, 뒷장. 46페이지 봅시다. 자, 이온 결합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이온 결합이고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만난다는 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럼 이 이온 결합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의 특징을 갖고 있느냐? 지금 요거야. 요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 염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탄산칼슘, 탄산수 나트륨, 염화칼슘, 수산화나트륨 쭈르르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자, 왜냐? 앞쪽에 있는 거, 주기율표의 요 앞쪽에 있는 것들이 반응성이 강하잖아. 그리고 뒤쪽에 있는 애들도 반응성이 강하잖아. 할로젠하고 알칼리에 가까이 있는 애들. 보통 걔네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여기서도 보면은. 맞지? 여기 있는 거 있잖니? 자, C에 있어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3번하고 4번 있잖아.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좀 쳐놔. 이거는 니들 있잖아. 미안하지만 다 암기해 놓지 않으면 시험 못 본다. 다 암기해야 돼. 여기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 이런 거 싹 다 암기.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싹 다 암기. 특히나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물질보다도 이온 결합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성질이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거의 다 똑같아. 비슷하게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자, 봅시다. 첫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 비교적 높아. 왜냐? 이렇게 만나야지만이 안정한 상태잖아. 안정한 상태가 되면은 걔네들을 이렇게 분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것은 요거 자체가 녹는 거고 이 상태가 변형되는 거잖아. 이 상태가 변형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야, 소금 녹이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소금을 물에 녹이는 것은 NA와 CL을 분리시키는 거야. 그런데 소금을 녹인다면, 소금만 있는 상태에서 소금을 녹인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해. 이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실온에서는 거의 다 고체 상태인 경우가 많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양용과 음용이 강한 전기적인 인력으로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렇고 물에 대한 용해성. 첫 번째, 물의 대부분 녹는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거. 물에 녹는다. 자, 이건 원래는 먼저 이 결정의 변형, 요걸 먼저 봐야 되는데, 자, NaCl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은 결합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냐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NA와 CL이 구성이 되어 있어. 어떤 식이냐. 자, NA, CL, NA, CL, NA, CL, NA, CL, NA, CL.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요렇게 다 결합이 되어 있어. 이 뒤로도 똑같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야, 얘네 둘이가 분자야? 얘네 둘이가 분자야? 아니면 얘네 뒤에 있는 애들이 분자야? 알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분자 상태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은. 자, 여튼 지금 중요한 건 게 아니라, 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딱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정방형의 물체로 딱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소금의 결정이 보면 어떻게 돼 있니? 직육면체로 돼 있는 거야. 딱딱딱딱 이게 갈려져 있는 거. 그럼 얘네들끼리 만약에 얘네들이 깨지려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어긋났다고 쳐보자. 얘가 하나가 딱 어긋나면 어떻게 돼? 나트륨과 나트륨이 한다지. 그럼 전기적으로 밀어내버릴 거 아니야. 얘도 음이온이고 얘도 음이온이니까. 그치? 아니지? 양이온이고 양이온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여기 결이 딱 무너지면은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야. 이게 여기야. 결정의 변형이 이게 살짝 어긋나면은 그냥 깨지는 거야. 금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 그냥. 그게 아니라 공유결합 물질들은, 자, 이온 결합 물질들은 여기가 결이 굉장히 딱딱딱 맞아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비껴나도 얘가 깨지게끔 돼 있어. 왜냐하면 전기적으로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두 번째야. 결정의 변형. 쉽게 쪼개거나 부스러진다. 자, 근데 여기서 물에 잘 녹는다. 물에 녹는다. 이게 왜 물에 녹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릴게. 자, 이거 사실 전기 전도도라는 것과 조금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너희들이 지금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 물 한번 볼게. 물은 이렇게 O가 있고 산소가 있고 양 옆에 이렇게 H가 달려있는 모습이다라는 건 알고 있지. 그치? 그쵸? 응. 근데 CO2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자, O가 있고, O2자, 탄소가 있고, 얘가 탄소가 있고, O2가 양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 이렇게. 탄소 원자 가운데 있고, 이 산소가 양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 딱 정확히 일투평하게. 그럼 얘는 전기적으로 중심이 여기야, 전기 중심이. 그래서 얘는 스핀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얘는 전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심이 딱 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봐봐. H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얘한테 준 느낌이라고 그랬지. O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두 개씩 받은 그런 느낌인 거야. 얘는 좀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H가 뭐야? 마이너스의, 자기 다시 해야지. O가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고 H가 플러스의 성질을 약간 띠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봐가지고 딱 전기를 걸면은 얘 쪽이 플러스 쪽으로 가고 얘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 그러니까 지금 몸이 지금 물로 돼 있지. 물이 많이 있잖아.
그럼 물 같은 경우 어떤 식이냐면은 너희들한테 자기장 쫙 찌해주면은 얘네들 너희들 몸속에 있는 물 분자가 한쪽으로 싹 정렬이 되는 거야. 정렬이 됐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겠지. 돌아오면서 에너지가 발산이 돼. 그걸 찍는 게 뭐냐면 니들 MRI야. 자기분명장치가 너네 이거 찍어봤니 혹시? 엑스레이는 그냥 쭉 찍고 마는 건데 자기분명장치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돼. 뭐 관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윙 소리 나고 내 몸에다가 자기장 쫙 쬐주는 거야.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물 분자들을 한쪽으로 싹 다 이렇게 정렬을 시켜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시 이렇게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얘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들을 다 검출해가지고 그 몸의 신체를 만들어내는 게 MRI야. 그게 자기분명 무슨 뭐라 돼 있잖아. 마그네틱이 자석이잖아, 자석. 자석을 쫙 하면 이런 식으로 물 분자가 딱 선다고. 그것이 이제 회전하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그것을 찍어내는 게 대한민국이란다. 기술력이 대단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 진짜. 과학자가 대단하지 않냐? 나 이런 걸 볼 때마다 되게 신기하거든. 그럼 자, 신기한 거 생겨놓고 얘네들을 물에다 넣으면 왜 잘 녹느냐면은 봐봐. NA는 뭐야?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어. CA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성질이잖아. 그러면은 이 나트륨에다가는 물 분자가 이렇게 붙어. 이렇게 H 이렇게. 그리고 CL에는 뭐야? CL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쪽에 가서 붙어. 자, 플러스 쪽에 가서 붙어. 이렇게 H 이렇게. 오. 그래가지고 얘네들 뜯어내는 거야. 하나씩 뜯어내. 그래가지고 물에 잘 녹아.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 이유가 물이 전기적으로 평행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녹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건 좀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 봐봐. 46페이지에 보면은 오른쪽에 이온 결합 물질의 용해 보면은 자, Cl, 자, 플러스의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뭐야?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O가 다 들러붙어가지고 얘 뜯어내고 있어. 자, Cl,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 수소 쪽이 다 들러가가지고 뜯어내고 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자를 계속 이렇게 뜯어내는 거야. 그래서 뭐 소금이, 너희들 뭐, 설렁탕 같은 거 먹을 때 소금 넣으면 잘 녹잖아. 그게 요렇게, 요런 것 때문에 잘 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물에 잘 녹는다. 쉽게 쪼개지거나 부러진다. 이런 특징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상태로 뭐냐면은 전기 전도도가 높다. 전기가 전도된다. 왜냐면은 이런 소금물에다가 전기를 딱 꼽으면 얘네는 전기가 흘러. 왜 그러냐면은 자, 얘봐. 음이온과 양이온이 막 있는 거야. 그 안에. 그치? 그러면은 전기를 딱 걸어주면은 음이온들은 다 플러스 쪽으로, 양이온들은 다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여. 그게 뭐야? 음이온과 양이온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전류가 흐른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도도 높다. 지금 여기 세 개 있는 거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너희들 사실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래도 이건 암기라도 해야 돼. 문제는 다 여기서 나와, 정말로. 전부 다. 여기 내가 써놓은 게 뭐야? 물에 잘 녹고 전기 전도성이 생긴다. 쉽게 쪼개거나 부서진다. 녹는 점이 끓는 점이 비교적 높아. 상호에서 고치는 경우가 많다. 이 성질 여기 다 있는 거는 그냥 이대로 제발 외우세요. 무조건 외워야 되고 실제로 이것을 이해까지 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하나도 없어.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이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거.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공유 결합 물질 이제 사실 우리 몸이나 이런 건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사실 다 거의 공유 결합 물질이야. 공유 결합을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금속과 비금속이야.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야. 거기다가 아까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남는 전자를 너 하나 가져 이런 느낌이라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전자를 공유야. 전자를 같은 궤도에서 공유하자. 전자 공유해가지고 내가 결합을 하겠다. 총 최대각 전자를 8개로 만들겠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네는 분자 상태로 존재해. 아까 얘기했던 플루오린2 같은 경우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물 분자도 물 분자로 존재하잖아. 물 분자가 공유결합,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거든. 그러면은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공유결합 물질을 딱 봤어.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보면은 에탄올 CH5로 이루어져 있어. CH5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C도 비금속, H도 비금속, 모두 비금속이잖아. 아, 비금속 3개 공유결합.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금속하고 금속하고 결합도 있을 거 아니야. 있어. 그걸 금속결합이라고 그래. 그것은 어려워가지고 니들 화학에서 배우게 돼. 여기서는 배우진 않아. 자, 공유결합 물질. 자, 이 금속결합은 자유전자라는 거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좀 물리에서 얘기하는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따른 그 에너지 준위 표 같은 것도 이게 전자 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워. 되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공유결합 물질이야. 자, 봅시다. 그 다음 공유결합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는지 한번 볼게. 그럼 일단 H2O를 볼게. 가장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H는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애야. 그렇지? 또 H가 2개가 있어야지. H가 또 전자가 여기가 하나가 있어. O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니? 6개가 있는 애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따라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 돼야 되느냐? 자, 전자를 하나 얻거나, 전자를 하나 얻거나 아니면 여기 전자를 떼어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어떤 게 쉬울 것 같아? 이거는 조금 애매하지. 다른 것들은 너무 뻔한데 얘는 떼어내는 게 훨씬 더 쉬워. 왜 그러냐면, 야, 생각해봐. 뭔가를 더 갖고 있는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야. 아니, 그냥 떼어내버리는 게 훨씬 쉬워. 그래서 원자 핵으로만 또 존재를 해. 그래서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그냥 수소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얘도 마찬가지. 얘를 떼는 게 훨씬 쉽고 얘를 떼는 게 훨씬 쉬워. 그렇게 되면은 H 플러스가 되고 얘도 H 플러스가 된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 전자를 2개를 어디선가 받아와야 돼. 그래야지 2개를 받아와가지고 안정된 상태를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O,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가 되는데, 자, 우리 그냥 공유결합, 이온결합 얘기를 생각해보면은, 우선 여기 하나 줘버리고요. 얘 하나 줘버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결합을 돼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금속, 금속, 원소끼리는 그게 안 돼. 지금은 그냥 그렇게 알아도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타협이 된 거냐면은 얘도 전자 2개를 만들어 버리고 얘도 전자를 8개를 만들어 버리자.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로 어떻게 함으로써 여기 있는 최외곽 궤도와 여기에 있는 최외곽 궤도 그리고 이 O에 갖고 있는 이 최외곽 궤도를 상호 중첩을 시켜버린 거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O가 있고 H가 있는데 마지막 최외곽 그 궤도를 이렇게 중첩을 시켰어. 이렇게. 그러면은 봐봐. 여기에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럼 봐봐. 얘는 전자 1개 갖고 있었던 애지? 그치? 맞지? 얘 전자 하나 갖고 있었어. 얘도 전자 하나 갖고 있었던 애야. 그리고 이 O 같은 경우는 전자 6개를 갖고 있었던 애야. 실제로 봐봐. 전자 8개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의 개수는 변화가 없어. 지금 현재. 그대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궤도를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얘 같은 경우에 전자 2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얘 같은 경우도 전자가 2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서 안정된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O 같은 경우도 산소 같은 경우도 전자가 8개가 배치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럼 안정된 상태가 된 거잖아. 그치? 이게 공유결합이야. 마지막 최외곽 전자 궤도를 공유한다. 거기 있는 전자 자체도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우리 공유결합이고, 자, 얘 지금 사실 여기서 몰라도 돼. 화학에서 배우게 되면 뭐냐면은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공유 전자 쌍이라고 해. 전자를 무조건 공유하려면 쌍으로 존재하는 거거든. 얘는 공유 전자 쌍.
그리고 이런 공유결합 물질을 표시할 때는 이 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선 하나로 표시를 해.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O, H, H 이렇게 표현하면 아 얘는 공유전자쌍 하나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O2로 산소 같은 경우는 O2로 존재한다고 했잖아, 분자가. 그러면 봐봐, O2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알겠지? 자,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종 궤도를 공유해. 여기에 몇 개가 있냐면은 4개를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 궤도에 얘는 지금 한 쌍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두 쌍, 총 4개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안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8개가 있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도 8개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이 2개여가지고 산소 분자는 5 이런 식으로 돼. 공유 전자쌍이 3개가 있을 수도 있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질소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왜냐하면은 공유 중에 질소가 많은데 왜 우리는 질소가 항상 모자란 세상에 살았어야 하는가? 삼중결합을 하고 있어서 그래. 질소는 이렇게 삼중결합을 하고 있어. 공유 전자쌍이 3개라는 얘기. 오가 나와. 질산 화학물 해가지고 대기 오염의 주범이야. 이렇게 삼중결합을 하게 돼. 얘는 뭐냐면 공유 전자쌍이 3개라는 거야. 탄소 같은 경우 4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얘기가 될 거야. 자, 공유 전자쌍을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게 우리 공유 결합이야.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 그냥 공유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자, 특징을 봅시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애매해. 정말 애매해. 이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봐봐. 녹는 점과 끓는 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다. 비교적 낮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 비교적 낮다야. 절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두 번째,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녹지 않지만 녹는 것도 있다 이거야. 전기 전도성.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다야. 대부분 없긴 한데 있는 것도 있어 또 보면.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가지고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 그냥 공유 결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지만 공유 결합의 특징 같은 경우들은 정말 뭐야 어쩌라고 나보고 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걸 다 암기를 해야 되느냐?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할 필요 없어.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너희들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다 있어야 돼. 근데 공유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로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자, 오늘 많이 나간 거야, 엄청. 근데 내가 왜냐면 그 전에 일반적으로 막 전기, 원자, 전자 배치라든가 에너지 준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거 그냥 좀 쉽게 끝날 수 있는 거지. 이거 좀 어렵게 가르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정말로. 근데 대충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요 정도만.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이후에 아마 화학에서 너희들 이걸 다시 다 배우게 될 거야.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는데 실제로 화학에서 배우는 것 또한 지금 내가 가르쳐 준 거 이상은 없어. 이 정도밖에 안 배워.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까지 감안을 하고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로 이거 내 말을 들으세요. 나를 따르세요. 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너희들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과학 정도는 화학 2, 물리 2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양과학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 그리고 나올 문제라는 건 너무 뻔하게 딱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신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필요해. 문제를 외우지 말라고.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져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개념은 머릿속에 알고 있대. 시험 전에 외워야 될 것들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학교마다 다를 거야.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아마 지금 내가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지금 내가 보니 통합과학을 통틀어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단원을 나갔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앞쪽에 별 얘기하는 것들은 아마 지구과학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거고 물리나 지구과학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거고 뒤에 주기율표부터는 화학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야. 아마 거의 100이면 99는 그래.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이 헷갈릴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배운 대로 지금 그냥 생각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 배치, 원자과 전자 이런 얘기와
거기다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특징은 뭔가. 이온 결합은 굉장히 큰 특징이 있고 마치 알칼리 금속처럼,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좀 별로 특징이 이상하다, 별로 외울 게 없다, 이렇게 외우고 할로젠 원소도 비슷하더라. 이 정도로만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봅시다. 문제 좀 풀어오세요. 신식 풀어가주세요. 아니, 왜냐면은 얘들아, 자, 내가 이거 지금 다 동영상하게 찍고 컴퓨터에 다 올릴 거야. 지금 다 올리고 있어. 우리 카페 말고 과학 특강 카페를 따로 만들었어. 거기다가 올렸고, 이것은 사실 지금 너희들한테 이게 좋은 소식일지 안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개념 강의를 서울 본원에서도 듣고 있어. 내가 지금 이거 찍어서 맨날 올리는 거 있잖아. 니들 보는 거 졸려 죽겠다고 하는 그거. 그것을 서울에서도 애들이 보고 있다고. 서울 우리 학원 본원 애들이. 어디가 본원인지. 아무튼 그 본원 애들, 서울 감성수학 본원에서도 그것을 봐, 애들이. 교과서마다 필요한 애들은. 그렇다 보니까 저게 지금 문제가 좀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다 내릴 거야. 유튜브에서 다 일부 공개로 해가지고 다 내리고, 이것을 카페를 통해서만 볼 수 있게끔 다 할 거거든. 그리고 좀 과학도 지금 마찬가지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하면 뭐 배송이 안 된다는 뭐 그런 소문이 있긴 하는데, 너무 다행인 것 같아. 그러면 그리고 핸드폰을 또 안 봐도 되잖아. 못 보잖아 이제. 그지? 그지? 그렇게 할 거니까 일단은 너희들이 잘 또 안 보잖아. 그래, 나 이래나 저래나 집에 가서 본 사람 없잖아, 아무도. 그지? 난 조회수를 보면 다 알잖아. 아무도 안 봐. 근데 지금 여기 과학 강의했던 것들은 나중에 너희들 이제 학기 중에 들어가가지고 또 볼 수 있게끔 다 조치를 해 놓을 테니까, 제발 부탁이건데 내가 말한 것 정도까지만 다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면 학교 시험 정도는 정말 문제 없을 거야. 나름 요 강의에는 좀 자신이 있는 사람이야. 오랫동안 했고. 궁금한 거가 없겠지 당연히. 그죠?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봅시다.